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 DB금융투자 최민수 PB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글로벌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였죠. 미국 대형은행들의 퍼스트 리퍼블릭 공동 구제 의사에 따라 지수는 기분 좋게 반등을 해줬지만 우리는 또 ECB의 행보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예상 밖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ECB 만나보시죠. 자, SVB 파산에다가 CS 위기설까지 겹쳤으니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하겠지 싶었는데 예상을 깨고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김선용 대표님. 네, 사실 뭐 유럽 쪽의 스위스 국적의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50bp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예상했었던 부분이 좀 미궁 속으로 들어갔었는데요. 다행히 스위스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를 한번 살려줬고요. 이제 이슈는 다시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사실 작년에 나왔던 이슈였고 그리고 이미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도 있었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작년에도 이제 큰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사실 외국인 한도에 걸려가지고 투자를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와가지고 또 이제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권 아무래도 중소형 은행 하나가 좀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가 좀 조용해지니까 다른 은행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큰데 뭐가 문제 있지? 하다 보니까 CS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우디 국립은행이 어제 CS 건에 대해서 CNBC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가지를 좀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를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10% 한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더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 이슈가 도대체 왜 전 세계 증시에 변동성을 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고 2008년도 금융위기랑 이게 뭐가 똑같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짚어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은 실제로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직접 멘트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ECB도 기존의 예상대로 50bp 금리 인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화답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고요.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뭐 참고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 유로존의 어떤 CPI에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라이브하게 살펴보니까 패드워치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동결 가능성이 20.3%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25bp 가능성이 79.7%. 아직까지는 뭐 25bp로 확정됐다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분명히 있는 수치이긴 하지만 한 10%포인트 좀 더 올라야지 확정된 수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이제 25bp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 거의 이제 금리 인상기의 마지막 정도로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번 FOMC 때에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제법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은 그냥 본인들 하던 대로 원래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CS든지 뭐 SVB든지 다들 은행이 망하게 두지 않겠죠. 이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 커버됐다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랑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확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한 ECB 다음 주 연준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CME 패드워치에서는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80% 가까이고 빅스텝은 아예 없어요. 0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숨죽여 연준의 행보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는요. 오늘 시장 반등 시 가장 에너지가 응축될 수 있는 섹터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제 남인호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이 반도체 매수 적기인 걸까요? 지금 밤사이에 반도체 관련 호재성 뉴스가 연이어 들려왔거든요. 일본과의 수출 규제 합의, 또 K-칩스법 통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부터 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K-칩스법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이슈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품목들이 좀 넓어져가는 좀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그다음 백신, 뭐 디스플레이에 여기다 또 이제 수소라든지 미래형 뭐 이동 수단까지도 제가 볼 땐 전부 다 합의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 모두 좀 포함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로 가는 어떤 산업에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IRA,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CRMA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한국판 IRA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우리나라로 좀 묶어두는 좀 그런 효과도 분명히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율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의 25%까지도 지금 세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좀 환경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에 본회의를 거쳐서 지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컨센서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좀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밑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는 반도체로의 선순환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서 꿈틀거리는 반도체주 우리는 이제 좀 주목해 볼 때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K-칩스법, 또 자동차랑 수소 분야 쪽도 포함이 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란 말이죠. 이 지속성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피비님?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위치를 조금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실적 추적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좀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국산화 이슈 같은 부분은 불화수소라든지 뭐 이런 폴리이미드, 이런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총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업으로 치면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PI 첨단 소재, 동진 세미캠 이런 회사들이 이미 충분히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자리부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추정치의 하향 가능성, 그리고 올해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조금 이제 감산이라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돌아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전이라든지 PC, 스마트폰 수요 섹터에 뭔가 수요적인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스마트폰 향으로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버라든지 D램 그리고 이제 랜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세액공제라든지 뭐 정부에서 IRA, 한국판 IRA를 이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건 되게 이제 감사한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소부장 규출 해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산화가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그리고 앞으로 실적 추정치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은 다들 입을 모아서 SK하이닉스 향방에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글쎄요, 오늘 또 개장 후에 SK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좀 부침을 겪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줄지 지켜보면서 다른 종목들 뭐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고 단박에 들어갈 게 아니라 좀 뉴스플로우를 지켜보면서 좀 관망하는 흐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AI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바이두가 챗 GPT 대항마인 어니봇 공개를 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챗 GPT 서비스가 좀 많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AI 관련 이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새벽에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0시에 진행을 했는데, 이제 AI와 함께 일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와 함께 이제 경기 둔화를 이유로 최근에 이제 10,000명의 직원을 정리를 해고하면서 인공지능 팀이라고 이제 윤리사회팀이라고 있는데, 여기 직원을 전체 다 내보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참고할 부분은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 기술을 MS 제품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좀 많이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대목인데, 이 팀에는 엔지니어나 디자이너 그리고 철학자 등 한 30명 정도에 있었는데 모두 해고를 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모두 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MS는 더 AI 쪽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팀에서 이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이 직원들 다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AI 속도전을 내고 있는 만큼 MS도 좀 내보내겠다, 뭐 회사 내 자본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벤트를 개최해서 앞으로 AI에 대한 MS의 아이디어를 오픈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마 이건 여러분들 기사로 다 접하셨을 테니까 그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중국 바이두도 AI의 챗봇인 어니봇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시장 AI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고 사실 이건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앞서간다는 챗 GPT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이것도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답을 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가올 미래가 좀 저는 걱정된다라는 부분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우리 현실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투자해 보시되 전 사실 이게 단기성 테마로 끝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어떤 시각도 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최민수 PB님, 어제 공개된 바이두의 어니봇은 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컸던 것 같아요. 바이두 주가는 또 공개 이후 급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그 시연회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뭐 좀 곤란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조금 하니까 대답을 좀 회피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구체적이라든지 좀 어려운 질문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리는데 바이두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좀 개선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주가는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GPT라든지 인공지능 AI를 내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당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워드라든지 지금 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이런 GPT AI를 적용한 이제 모델을 이제 계속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쪽으로까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NPC 영향을 좀 확장을 시키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AI의 산업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숙명 같은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잘 선별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AI라든지 이런 좀 테마에 너무 편승이 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DDR5 기판이라든지 좀 크게 봤을 때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이 종목이다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라든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기판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보다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한 7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DDR5라든지 이런 연산 처리 속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DDR5라든지 CPU, GPU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이 되는 소부장 업체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뉴스는요. 오늘도 급등이 기대됩니다. 로봇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이 시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개장 이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보셨죠?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에서 로봇주들은 또 급등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인 뉴스 나온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로봇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확실히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한 명의 지금 이제 이사를 좀 보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빨리 하려는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콜옵션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추후에 되게 된다고 하면 콜옵션 행사 시 거의 60%까지도 지분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이제 EX1이라는 지금 이름의 로봇 보조기구 로봇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M&A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많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호탄이 어쨌든 좀 로봇과 관련된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장 이후에 지금 장 마감하고 또 한화 관련돼서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로봇과 관련된 쪽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2021년에 한 352억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27년까지 뭐 1,409억 정도까지 거의 한 3배 이상, 한 4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저는 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또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로봇주지만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곳에 우리는 좀 시선을 둬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두산도 그렇고 두산 뭐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말도 있고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SPG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봇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어제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뭐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는 절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뭐 감속기라든지 로봇 산업 쪽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수급이라든지 매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이제 대장 역할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말이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EX1이라는 로봇을 또 이제 새로 보조기구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요게 이제 태스크포스를 이제 로봇 사업팀으로 좀 격상을 한 다음에 부서를 좀 더 이제 좀 승진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MWC가 이제 저번 달에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좀 경쟁적으로 뭐 사족이 달린 로봇이라든지 여러 뭐 현대차라든지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지분 투자, 인수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조금 이제 뭐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가격에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높게 보고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로봇 산업의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노동력의 부족, 지금 이제 출산율이 뭐 0.59명 정도로 떨어졌죠.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이제 개화가 시작될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들어가는 제어기라든지 감속기 여러 가지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속기 제어기 안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좀 주가들이 많이 좀 올라가지고 뭐 SPG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좀 가격 대비해서 좀 가치가 좀 저평가돼서 이제 매매가 좀 됐었었는데 뭐 이제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른 로봇주들이기에 조금 덜 오른 아직 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로봇주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선을요 중동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기억나십니까?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 외교 이후 에너지라든지 인프라, 방산 쪽 4대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아랍에미리트 국영 방산 기업과 또 대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 이 소식 나왔을 때도 MOU 다 필요 없다. MOU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히는 계약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코트라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이번에 개최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월달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즈니스 협력 관계가 이제 협의회가 출범한 뒤에 사실 열린 첫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국은 일단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방산과 항공우주 그리고 보건과 의료, 미래기술 등 4개 분야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기업 간의 어떤 수출 계약이 좀 맺어졌고요. MOU도 추가적으로 5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MOU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이제 하나의 단계고요. 실제로 이제 숫자가 찍힌 계약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국내 방산업체 K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구형 방산 기업과 연간 2억 달러 수준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밖에 가상현실 스타트업이나 중동 지역 인프라 건설 3D
지도 구축을 위한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군부대 수소 연료 전지 융복합 사업 등 공동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석유 정책을 좀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대외적 여건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성장 협력 모델을 좀 계속 이제 오픈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긴밀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찍히는 계약이 실제로 나와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관련 기업 투자하시되, 사실 이 부분은 국가 간의 협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성 이슈보다는 이것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제 두 국가의 어떤 성장성,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숫자가 확실히 찍히는지 여부에 좀 중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민수 PB님, 이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MOU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국내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와줄까요? 사실은 뭐 이런 재료, 아까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구체화된 부분은 아직은 딱히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이제 UAE죠. 지금 이제 이 나라랑 이제 이란도 지금 이제 합의를 하면서 뭔가 중동 쪽에서 뭔가 이제 좀 정세가 좀 안정화되고 계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와 방산 이쪽으로 해서 주가가 일단은 많이 움직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도 추가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 이제 총 5개 분야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거든요. 방산, 항공 우주라든지 보건 의료, 미래 기술, 이제 에너지 인프라 이렇게 총 이제 5개 기술에서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구체적인 이제 공시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이제 건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뭐 그 아랍에미리트와의 좀 협력을 통해서 이제 다시 뭐 어떻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중동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 팔로우로 좀 꼼꼼하게 꾸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주가는 소외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가 들려오는 종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가 4공장 건설이 한창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돈을 투자해서 5공장을 짓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공장 증설의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4공장 현재 지금 건설이 한창인 상황에서 5공장에 대한 어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웃라인을 내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4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최대 단일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이죠. 지금 24만 리터를 지금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일부 지금 가동은 시작됐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공사는 좀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웃라인 나왔는데 2032년까지 약 한 7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 제2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포트폴리오를 늘려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중 항체라든지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어떤 차세대 기술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제 수주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 쪽에서 조금씩은 수급이 나오면서 오히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원전,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씩은 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수급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쇼스퀴즈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뭐 메지온, HLB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스퀴즈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아무래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스퀴즈를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일단은 뭐 공매도가 좀 많은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저는 이제 쇼스퀴즈를 좀 기대하면서 이런 좀 공매도 상위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